설마 아니겠지? 설마 되겠어? 아니야. 바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웃사이더란 그가 결국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관련된 영상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I'm using my own money. I'm not using the lobbyists. I'm not using donors. I don't care. I'm really rich. Those people, I don't know those people. I have a feeling how they came. They were all totally, it was all fiction. It was lies and it was fiction. Nobody has more respect. Because you'd be in jail. (70억) 인구의 예상을 깼다. 저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저 장면 보셨는데 어떠세요? 계속 트럼프의 그 선거운동부터 취재하셨잖아요. 뭐가 가장 특징적입니까?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깼던 그런 결과였고, 하지만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뭐 이다나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민심에 아주 그 적중하는 어떤 선거 운동이 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이제 펼쳐지는 어떤 격변, 우리 정말 대단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 2017년에 예상되고 있죠. 미국은 대통령을 갖다가 두 번을 연임해도 한 번으로 봅니다. 45대지만 그동안에 그 대통령 임기는 많았죠. 그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더라고요. 아까 그 트럼프가 2단 아웃사이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에서 아웃사이더인 게 대통령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주지사였고요. 그 다음 상원의원, 로이어, 그러니까 변호사, 장사꾼이 된 건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전혀 공직을 안 맡고 그냥 사업만 한 사람이 대통령 된 게 이번 처음. 그러니까 정치 심리학에 보면 딱 저런 스타일이 정치인인데 선동가형 정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이제 선동하는 스타일인데 저 성격이 드라마타이징 캐릭터라고 해서요. 극화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극화적 성격이란 뭐냐면 영화 배우 같은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극과 극을 오가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저런 성격의 소유자의 대통령은 되게 상당히 재미있고 또 톡톡 쏘는 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좌충우돌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격 자체가 그런 극화적 성격, 영화배우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 장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임기 4년 내내 아마 저런 우스꽝스러운 좌충우돌하는 면을 아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는 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크린에서도 나가고 있듯이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하죠. 중국을 이용해서 김정은 사라지게 하겠다. 마치 암살을 암시한 듯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김정은 미국에 온다면 내가 스테이크는 못 줘. 그런데 햄버거 먹이면서 핵 협상을 하겠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핵 협상? 그러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냐 해서 또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를 근데 또 무지하다, 좌충우돌이라고만 폄하할 수밖에 없는 게 폄하를 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에 미치광이 이론을 따를 것이다. 이건 닉슨 행정부에서 따랐던 이론인데요. 내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고 내 페이스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닉슨 행정부 시절에 그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외교 전략을 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한반도를 비롯해서 관련국에 이런 전략을 편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한 기자와 같은 생각인데 외신의 분석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은 철저한 장사꾼이고 전략적 사고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어떤 그 철저하게 어떤 룰에 입각해서 그다음 예상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요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시간을 버는데 그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전략으로는 지금 김정은도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한다.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맹, 한미 동맹을 좀 무시한 듯한 발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당선 이유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나 1월 말 취임하게 된 이후에 그거 내놓을 생각 정말 내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굴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합니다. I want them to pay.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Japan.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South Korea. We have 20. North Korea with South Korea. You see that, it's heating up again. Sure. So we send our ships. We send our troops. We're getting ready to go in there and defend them. We get nothing. It's like crazy. 네. 문제는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대통령 스타일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말려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우리는 저기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월 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한반도 정책 짜서 여름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아마 우리도 어쩌면 그때쯤 새 대통령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건 내년 하반기에 벌어질 한미 동맹 외교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 단초 올해 나왔습니다.